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나 뭐 라떼 같은 걸 마셨는데 속이 되게 불편하다. 분쇄된 커피를 드시는 거는 나는 맛없는 커피를 먹겠다는 거하고 똑같다. 커피를 좀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선생님, 이렇게 커피가 참 맛있고 다양하고 다 좋은데 커피 마시면 잠 못 자는 사람 참 많거든요. 저도 그렇거든요. 나이가 들었어요. 건강하게 커피를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카페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사람마다 이 몸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만 커피를 마셔도 잠을 못 주무시는 또 계시고, 어떤 분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잠 안 올 때 커피를 마시면 릴렉스해져서 오히려 편하게 잠자기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나이가 들면은 분해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뭐 조금씩의 차이들을 가지고는 있지만, 커피를 드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몸에서 카페인의 분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억지로 막 커피를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, 요즘에 이 디카페인 커피들도 품질이 되게 좋거든요. 예전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카페인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다른 성분들도 같이 많이 빠져나가서 디카페인 커피는 밋밋하고 심심하고 맛이 없다 그랬는데, 요즘에는 그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같이 빠져나오는 그 다른 성분들, 카페인 외에 다른 성분들을 환원시키는 기술들이 있어요. 그래서 디카페인임에도 불구하고 향미적으로 좋은, 품질 좋은 디카페인 커피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자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좋은 디카페인 커피를 찾아 드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고요.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 3시 넘으면 뭐 커피 마시면 잠 못 주무신다. 그것도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. 이게 분해 속도가 떨어지니까 오전에 마시는 거는 그래도 쭉 분해돼서 잠자기 전에 다 분해가 되는데, 오후에 드시면 그게 분해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하신 거고. 가끔 가다가 손님들 중에 어떤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나 뭐 라떼 같은 걸 마셨는데 속이 되게 불편하다. 이런 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? 저도 가끔씩 그래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갓볶은 신선한 원두 커피의 향을 맡아보면 되게 달콤한 향이 나요. 경험해 보셨죠? 그 달콤한 향이 휘발성 오일 성분들입니다. 오일 성분들이다 보니까 공기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산패가 일어나죠. 그래서 커피를 마셨는데 속이 불편한 거는 볶은 지 오래된 커피들, 산패가 일어난 커피들을 마시게 되면 속이 불편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커피를 좀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신선한 원두 커피를 찾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, 그죠? 커피가 신선하다는 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산패가 일어나기 전에를 신선하다고 하는데, 볶은 지 보름 미만의 커피를 신선하다고 하고요. 그래서 원두 커피를 드실 때는 항상 볶은 날짜, 제조 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집에서 맛있게 커피 내릴 수 있는 꿀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반인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갈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분쇄된 커피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, 저희 가게에서 분쇄된 커피를 사가시는 분한테 제가 꼭 한 말씀을 드려요. 분쇄된 커피를 드시는 거는 나는 맛없는 커피를 먹겠다는 거하고 똑같다. 그래서 이게 커피를 분쇄를 하면 그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확 늘어나서 산패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.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요. 분쇄는 안 했는데 보관할 때 그냥 대충 고무줄 칭칭 감아서 하시는 분,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. 접니다. 근데 그것도 당연히 이 밀폐가 제대로 안 되면 산패가 좀 더 빨리 일어나서 안 좋겠죠. 그래서 항상 뭐 지퍼백이나 이런 데서 공기를 차단하는 게 좀 더 즐기기 좋고요. 추출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, 일반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 온도를 대충 해요. 온도계가 없는 분들이 많죠. 근데 물 온도에 따라서 녹아 나오는 커피 성분이 틀려서 맛이 많이 바뀝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팔팔 끓는 거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, 너무 높은 온도에서 추출한 맛이 되게 자극적입니다. 날카롭고. 그 높은 온도라는 게 혹시 끓자마자 그렇죠, 바로 그렇죠. 부었을 때 그건가요?
저 같은 경우는 한 90에서 92도를 사용합니다. 저는 예전에 70도부터 100도씨까지 1, 2도를 바꿔가면서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. 그 중에 가장 맛있는 온도가 저는 90에서 92도로 판단이 돼서 90에서 92도를 사용하는데, 가끔 보면은 정수기물 그대로 받아서 추출하신 분 계시죠. 정수기 뭐 최근에 보니까 100도씨까지 끓는 정수기가 나오긴 하던데, 보통은 정수기 물의 온도는 한 95도 이상 안 올라갑니다. 좋은 물 맛을 위해서는 100도씨까지 끓여서 식혀서 온도를 맞춰 갖고 사용해야 물 맛이 좋아집니다. 온도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커피포트에 물을 파르르 끓였어요. 그러면 언제쯤 드립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물 끓는 포트에서 주전자에다 물을 붓고,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2도에서 3도씩 떨어져요. 그래서 주전자에 물을 먼저 붓잖아요. 붓고 그 다음에 서브에 붓고 주전자에 붓고 서브에 붓고 이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한 92도에서 90도 정도 그 정도 됩니다. 그 물을 내리는 방식의 차이인데, 뭐 간혹 가다가 뭐 시계 방향으로 물을 붓는 게 좋으냐, 반시계로 물을 붓는 게 좋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, 방향은 상관이 없고요. 대신 한 방향으로 계속 부어주시는. 이게 한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방향을 막 뒤죽박죽을 하면 커피 파우더들이 많이 움직임이 많아져서 맛이 되게 탁해집니다. 그래서 한 방향으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. 뭐 그게 일단은 그 좀 더 커피 맛을 위해서 좋고요. 커피 물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거는 이제 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, 제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뜸들이기라는 과정을 한번 하고요. 그 다음에 본추출 2번을 해요. 그래서 뜸들이기 과정을 할 때는 2바퀴. 그 다음에 본추출을 할 때는 4바퀴를 돌려줘요.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총 한 10번 정도 물을 돌려주는데, 그렇게 해서 농도는 조금 진하게 추출이 되는데, 그때 농도에 맞게 희석해서 저는 사용을 해요. 커피 즐기시는 모든 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전에 커피를 처음 배울 때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, 눈, 코, 입이 고급스러워지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니면 조금 귀찮더라도 이 품질 좋은 커피를 찾아 드셔서 조금 더 삶이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